평일 저녁 서울 외곽의 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고깃집은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불판 위에서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문득 식당 입구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갖춰 입은 노년의 남성이 비서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성한그룹 회장 박재호,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죠. 어서 오세요. 홀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 하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곧 그의 얼굴을 알아본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회장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회장님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성한그룹 회장이잖아. 여기 왜 온 거야? 주방 안쪽에서는 사장 박말순이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억센 손놀림으로 식당을 꾸려가는 그녀였죠. 그런데 홀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회장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그 분위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말순은 단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윤희를 울리던 그 사람, 그 여자를 버리고 돌아선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겁니다. 이모, 고기 타요. 젊은 여직원 지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게를 움직였지만 이미 고기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어요. 지민은 20대 초반의 발랄한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로 이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제가 저쪽 테이블 받을게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회장이 앉은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친절했습니다. 회장은 피곤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메뉴판을 흘끗 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옆에 앉은 비서가 대신 주문을 했습니다. 삼겹살 3인분 주시겠습니까? 지민은 메모를 하며 환하게 웃었죠.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음료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비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생수로 주세요. 주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죠. 하필이면 이 아이가 말순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두려움까지. 운명이란 게 정말 이렇게 잔인한 건지 말순은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은 주방에서 받아온 고기를 회장의 테이블 위 불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튀어오르자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빛 케이스에 가죽 밴드가 달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시계였죠. 지민이 고기를 굽다가 문득 그 시계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희 엄마 것이랑 똑같은 시계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한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계산도 없는 순진한 감탄이었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회장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덜컥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냅킨을 집어들더니 재빨리 회장의 손목을 가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주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말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집게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죠. 그래, 그 시계 윤희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거였지. 말순의 기억 속에서 25년 전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희가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 시계를 꼭 쥐고 놓지 않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말순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했던 말. 이 시계만큼은 지민이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빠가 준 거라고 사랑의 증표라고 말해주세요. 회장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작게 기침을 하고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흔한 모델은 아닐 텐데.
내 어머니께서 어디서 구하셨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역력했어요.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거예요. 아빠가 선물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전 아빠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말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지민을 응시했죠.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의 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회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모가 항상 그러세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을 사랑했었다고. 근데 그분이 왜 우릴 버렸는지는 절대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말수는 주방 문틀을 붙잡고 서서 회장의 얼어붙은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번졌죠. 하늘도 참 묘하다, 결국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구나. 말수는 25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박재호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었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리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민이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고 회장은 지민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식당 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순간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의 승용차는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재호는 창밖도 보지 않은 채 자신의 손목시계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힐끗힐끗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시계를 어루만지기만 했습니다. 가죽 밴드의 질감, 은빛 케이스의 차가운 감촉, 그 모든 것이 25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어요. 25년 전이었지.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여전히 시계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 이 시계는 당신의 진심이라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더군. 비서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과거를 언급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 여자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윤희 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돌았죠. 그래, 윤희.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과거에 대해선 회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오래전 지방 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과 스캔들이 있었다는 소문만 희미하게 떠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회장의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내리지 않고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그 아이 지민이라고 했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윤희와 똑같았어.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딸이 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야. 회장은 가까스로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죠. 윤희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 변명일 뿐이야. 내가 약했던 거지. 그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재호와 윤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윤희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박재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성공, 권력, 명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 저녁 한 젊은 여자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그때 박재호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의 지방 공장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죠.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도련님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희를 만났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던 26살의 여직원, 소박하지만 맑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윤희가 건네는 서류를 받을 때마다 손이 스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괜히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윤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박재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 2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세요. 윤희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둘은 강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나랑 평생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옆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날 그는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윤희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약속의 표시입니다. 곧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장 여직원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저택의 응접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천한 여자와의 관계는 절대 용납 못해.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할까? 박재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전 윤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 내가 물려받을 회사를 생각해봐라. 격에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 광경을 복도 한편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부 말순이었죠. 그녀는 박재호 집안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은 응접실 문틈으로 보이는 윤희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분 차이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윤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는 윤희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말했어요. 이걸 받고 깨끗이 사라져. 우리 아들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윤희는 그 돈을 바닥에 내던지고 나가려 했지만 말순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희 씨, 잠깐만요. 말순은 윤희를 뒷문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죠. 아가씨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 말하면 더 큰일 나요. 일단 피하세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씨 제발 재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전 끝까지 그분만 사랑했다고. 말순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고깃집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식재료를 정리하며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민은 아침부터 홀을 청소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이모, 어제 그 회장님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걸 차고 계시다니. 말순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신기하긴 했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나타난 사람은 박재호 회장이었어요. 이번엔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죠. 지민은 깜짝 놀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제는 고기 거의 못 드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이 물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메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장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만 주십시오. 지민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죠. 말수는 주방 창문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지민이 고기를 가져다주고 불을 켰습니다. 회장은 그녀가 고기를 올려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지민의 손놀림,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윤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민 양. 네.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말을 고르며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윤희 씨인가요? 순간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죠. 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주방에서 그 말을 듣던 말순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민이 고개를 돌려 주방을 바라봤지만 말순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그분은 제가 알던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전에요? 그럼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실 때 아셨나 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윤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민은 신기한 듯 미소 지었죠. 엄마를 아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살 때요? 네,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저희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지민이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말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죠. 잠깐 주방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이모예요. 박말순 이모.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순 씨,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기억났습니다.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그 여자, 윤희가 쫓겨나던 날 복도에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 회장은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민이 당황하며 물었죠. 저 손님, 어디 가세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순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낮게 말했죠. 말순 씨, 저입니다. 말순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5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회장은 그녀 앞에 서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먼저 말했죠.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 씨, 윤희는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말순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지민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말순은 지민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민아, 말순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지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뭘요? 말순은 회장을 돌아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죄라니요. 그때 회장님이 윤희를 쫓아내고 그 애를 제 품에 맡기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말순 씨. 그건 하지만 말순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민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모, 대체 무슨 말이에요? 쫓아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순은 지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하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죠. 그건 내가 상처받지 말라고 한 거야. 내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어. 지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아빠는 살아계신 거예요? 말순은 천천히 회장을 가리켰어요. 내 아빠는 바로 이 사람이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회장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죠. 뭐라고요? 이게 무슨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재벌 회장이 허름한 고깃집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엄마가 혼자 아파서 죽어갈 때 어디 계셨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비겁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윤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차갑게 말했죠. 윤희는 회장님 어머니한테 쫓겨난 뒤 혼자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그 애를 제가 데려와서 키웠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말순이 지민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내 엄마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회장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윤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오열로 끊겼어요. 지민은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전 20년 넘게 아빠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가신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민이 겪었던 외로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회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말순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사죄하고 싶으시면 그 시계 팔찌보다 값진 걸 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순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남긴 약속, 이 아이의 미래라도 책임지세요. 그게 회장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 양의 앞날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회장님의 돈 필요 없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말순이 지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민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엄마가 평생 받지 못한 인정을 받는 거야. 세상이 윤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란다. 지민은 말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불러 윤희의 행적을 조사하게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죠. 윤희는 지민을 낳은 뒤 공장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을 키웠고 결국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회장은 단상에 올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죠. 25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문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 딸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합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문서를 들어올렸죠. 오늘부로 성한그룹은 윤희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숨겨진 과거 고백 윤희장학재단 설립, 회장의 속죄 재벌 회장의 눈물 여론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회장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늦은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윤희의 묘를 찾아가 꽃을 놓고 무릎 꿇었습니다. 윤희야, 이제라도 세상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됐어. 늦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말순과 지민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이모, 이게 옳은 걸까요? 말순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 엄마가 세상에서 지워지진 않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지민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죠. 사진 속 윤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되죠? 재단 설립식 날 회장은 지민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윤희장학재단은 설립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했어요. 지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말순이 설득했죠. 지민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권리야. 내 엄마가 못 받은 사랑을 내가 대신 받는 거란다. 지민은 그 말에 마음을 열었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고깃집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회장은 매주 한 번씩 고깃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지민이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낮아졌죠. 회장은 결코 아버지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기를 먹고 계산을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가끔 지민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세요라는 짧은 격려만 남겼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지민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2년이 흐른 어느 봄날, 지민은 대학원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캠퍼스는 봄꽃으로 가득했고 졸업생들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민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윤희장학재단의 첫 수혜자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지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죠. 하지만 이모가 계셨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는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어요. 지민은 말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제 인생의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희장학재단이었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제 엄마에 대한 세상의 사과이자 저에 대한 응원이었다는 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엄마의 이름을 건 이 재단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지민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회의실 뒤편 문 옆에는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민과 눈이 마주쳤을 때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민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졸업식이 끝나고 캠퍼스 한쪽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희장학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벽면에는 재단이 지원한 학생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걸려 있었고 중앙전시대에는 유리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바로 회장이 윤희에게 선물했던, 그리고 윤희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그 시계였습니다. 지민은 전시대 앞에 서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의 증표 마이너스 박재호 회장이 윤희에게 선물한 시계. 시간은 멈췄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다가온 말순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지민아, 내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모 이제 하늘이 정말 알아줬어요. 지민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멀리서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시계가 없었어요. 그 시계는 이제 박물관 유리관 안에서 윤희와 박재호의 사랑을,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화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진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춘 시계는 그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윤희의 이름으로, 딸 지민의 미래로, 그리고 모든 이들의 희망으로 말이죠.